너마미타불. 오늘이 2024년 12월 15일이랍니다, 여러분. 2024년이 보름밖에 안 남았답니다, 여러분. 날 잘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 세월의 흐름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죠?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있을 유, 갖출비, 없을 무자의 근심환자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걸 준비한 게 이번에 제가 그 독일을 4번째 갔어요. 2년 만에 4번째 갔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몸살도 한 번 안 하고 짱짱하게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계속해서. 그래도 몸살이 안 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유럽을 가려면, 요번에 유럽에 가서 가장 크게 제가 고집은 말이 그거예요.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야 된다. 그렇지. 유럽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20여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견뎌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유럽을 가면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이제 만끽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보고는 싶은데 장거리 비행 여행은 힘들어서 못 간다 그러면 유럽 여행을 못 가는 거죠. 그죠? 아름다운 거 보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간다 해도 못 가는 거고. 그래서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야 되는구나. 이건 이제 가장 크게 느꼈고, 제가 유비무환이라고 들고 나온 거는 3번째까지 갈 때까지, 3번째 갈 때 갔다 오면 피골이 상접해하고 굶어갖고 그래. 필식 빠지고 몸을 만들어 놓으면 갔다 오면 굶어가고 너무 힘이 들어가고 제가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몸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왜 그렇겠어요? 3번 갔다 오니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유비무환을 한 거죠. 거기 가서 제가 먹을 게 없다라고 인지를 하니까, 유럽에 요즘은 커피포트도 이제 다 호텔에 다 없앱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라면기를 갖고 갑니다. 햇반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호텔에는 전자레인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라면기를 갖고 가야 되고, 라면을 갖고 가야 되고, 햇반을 갖고 가야 되고, 김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간 분이 또 김치도 싸우는데, 김치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랩으로 싸고 꽁꽁 묻더니 냄새도 한 개도 안 나. 김치인지도 모를 정도로 꽁꽁 나고 와서 김치가 녹았네요. 지금 제가 식생활을, 아침에는 독일필 주스를 먹고 낮에는 한식을 먹어요. 밥을 한 공기를 반드시 먹거든요. 그 저녁에는 제가 몸을 많이 썼을 때는 밥을 조금, 탄수화물 조금 먹는데, 아니면 단백질 주스에 주스만 먹어요. 그러면 배가 아플 일이 없잖아요. 살이 찔 일도 없고, 밤에. 그죠? 그렇게 정심을 든든하게 딱 먹으니까 중심이 잡혔어요. 근데 유럽에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막 좋은 게 암만 많이 나와도 저한테는 그게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아무런 그 체력의 리스크도 없고, 그렇게 비행을 하고 옷을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제가 또 관절 푸는 거 제가 여러분 가르쳐드렸죠? 관절도 풀고 이러니까 힘도 든지 모르고, 힘도 하나도 안 들었고요. 체력도 소진이 안 됐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갔다 와서 하루 늦게 오후에 일어나는 거 말고는 그건 없었거든요. 유비무환.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경계인데, 이게 또 우리 전체가 아니겠는가. 역대 선지식들이 그 체험으로 그 견성을 하시잖아요. 둘이 아닌 나의 경계, 학찰대화가 편해지고 막 이렇게. 이건 진짜 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견성은 뭐예요? 관념적인 견성이죠. 이론적으로만 알아. 이론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경험에 맞대어 보는 거죠. 완전히 학철대오 하신 분들은 정말 걸림이 없고 경계도 없고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념적으로 우리는 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성이 뭔지는 안다는 거죠. 공성이 뭔지는 안다는 거죠. 그 공성을 펼치면 삼법인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가 사성제,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 사성제, 고진멸도라는 걸 아는 거죠. 관념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빗대어 보면서 우리가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관념적으로 우리가 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견성 레벨 1은 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관념적인 견성도 모르기 때문에 견성 레벨 0인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라도 견성을 하고 공성을 알고 삼법인을 알고 사성제를 안다면 우리가 조금 유비무한, 부분적으로 유비무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비무한 진리를 안다면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건강한 육신의 영적인 장애가 쉽게 미쳐지지가 않아요. 정신이 혼미할 때 아주 건강한 사람도 술 먹고 정신 없으면 그때 영적인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깨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지 하죠. 미친 거 맞고요. 그렇듯이 유비무한이라는 글자를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유럽 여행도 제가 안 겪어봤으면 이런 준비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와서 무언가를 경험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근심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고 학철되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의 경제 레벨 10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인연법 얘기할 때 시절 인연은 어때요? 왔다가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서로 연락하는 게 소원해지고 만나는 게 소원해져서 그냥 시절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고 좋은데 시절 인연은 지나갈 때 인연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연이 끊기려면 싫어야 되잖아요. 정을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을 떼는 서로 섭섭한 일이 생겨요. 내가 잘해줬는데 엄청 상대는 내한테 섭섭하다고 해갖고 서로 상처받는 말을 하고 상처받는 행동을 해서 본의 아니게 이게 어그러져요. 그게 시절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끝난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 있어야 돼요. 이치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관념적인 견성이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겪으면 어때요? 너무 섭섭해. 너무 힘들어. 맞죠? 그런데 아예 시절 인연이 끝날 때 정을 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관념적으로 알면 어때요? 조금 섭섭하고 힘들지만 알기 때문에 마음을 빨리 추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평생 왼수되는 거예요. 가가 나한테 이러면서 평생 원수되는 겁니다. 인연이 지어졌다가 인연이 끝나는 거, 인연이 지어져서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연기법이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시절 인연은 그 사람의 인생길에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추구하는 부분이 나한테 있으면 인연이 돼요.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부분을 나한테서 얻었어. 근데 나한테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시절 인연이 끝나겠죠. 조건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서로 정이 들었으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못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인연이 끝나려면 섭섭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감념적으로라도 이런 걸 알면 빨리 마음이 추스러지겠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비무한. 완전히 깨달아서 모든 거에 걸림이 없고 어떤 일어남에도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유비무한 이거는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하고도 같고, 그죠? 눈을 뜨는 거하고도 같아요. 붓다 하고도 같은 거예요. 무명의 반대예요. 유비무한은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위로를 조금 삼으세요. 아, 내가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고 간접적인 전성만 했구나. 아는데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수 닦아서 점점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도노 점수 이렇게 하고 그죠? 예. 깨닫고 나서 받는 게 도노 점수고 점수 도노. 예. 닦아서 깨닫는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거고 일상의 모든 걸 놓고 정진만 하시는 분들은 도노를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점수를 또 하세요. 그래 도노, 돈수는 깨닫고 닦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경지는 굉장히 레벨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의 근기는 점수, 점점점 닦아갖고 닦을수 깨달음을 향해서 간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 알면 좋겠지만 일부라도 알고 간영이라도 견성을 알고 간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게 인간관계가 전부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절 인연과 계속가는 인연. 계속가는 인연도 제가 인연을 맺으면 그래요. 인연 지어지면 좋은 인연이 맺어짐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좋은 인연을 잘 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도 어때요? 아싸! 좋은 인연 됐어! 그 착각이에요. 좋은 인연이 됐지만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거는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좋은 인연을 계속해서 지어나가지 않으면 주어진 거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있었고 인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가 끝나고 나면 그 인연은 끊어져요. 그래서 지어가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전투적으로 지어야 된댔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소원해지면 그냥 이 세상은 연기법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식물이 조건이 맞으면 살아나고 조건이 안
안 맞으면 죽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비무환은 제가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지만 유비무환은 우리 인생의 유비무환은 정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념적으로라도 우리는 공성을 알아야 되고 삼법인을 알아야 되고 사성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덜 괴롭습니다. 근심이 조금 줄어듭니다. 근심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아도 알고 뻔할 뻔자였는데도 막상 닥치면 아픕니다. 그죠? 그런데 알면 알고 겪는 일은 뭐다? 덜 아프다. 조건에 의한 거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알고 겪는 일은 빨리 추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알면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도 공성을 알면 어때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그 한식을 먹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 제가 에너지 소진을 안 한 거는 뭐냐면 모든 생각을 멈춰서요. 모든 생각을 멈췄습니다. 비행기 타면 어때요? 이번에 경유해서 갔기 때문에 20시간 탔거든요. 네, 4시간 대기하고. 이란까지 갔네요. 네, 이란의 도하에서 4시간 경유해서 비엔나 가서 또 비엔나에서 또 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직항을 타면 어때요? 14시간 만에 가거든요. 올 때는 11시간 만에 오고. 그런데 이게 1.5배가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은 비교하게 돼 있어요. 14시간 만에 갈까를 20시간 걸리면 어때요? 힘들어 죽겠다가 나오죠. 왜 이렇게 길어가 나오죠?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작정을 하고 갔고, 유비무환 작정을 하고 갔거든요. 생각을 안 했어요. 힘드니 어쩌니 저쩌니 경유를 하면 많이 대기하고 어떻게 잠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내리라면 내리고 타라면 타고 오라면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 소진을 안 하니까 체력이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아프니 힘드니 다리 아프니 뭐 춥니 어쨌든, 제가 옷은 그 겨울 옷을 입고 갔는데 신발이 보니까 여름 신발이더라고요. 겨울 신발이 없대요. 제가 뭐 사실 신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아무리 열어봐도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독일이 많이 추운데 발이 시렵지 않겠는가 했는데 발도 안 시렵더라고요. 이번에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발 한 개도 안 시렵고 체력 소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갈 때도 올 때도 행사를 해도 생각을 멈추니까, 이러니 저러니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소진이 안 되더라. 유비무환이에요.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더라. 제가 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해드린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응용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실제로 에너지 소진을 몸을 많이 쓰고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에너지 소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여기서 분별의식을 일으켜서 에너지 소진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몸도 에너지 소진이 덜하니까 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이제 우리 이번에는 동지가 22일이 아니고 21일이에요. 그래서 21일 토요일날 동지 불공을 하고요.
22일날 일요일날 섭섭하니까 1호 복배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21일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동지불공을 하고 팥죽을 드시고 토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22일날 오셔서 그날도 팥죽을 먹겠습니다. 예, 동지불공을 이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지불공 21일 하고 마치기에는 너무 서운해서 제가 22일 1호 복회까지 하고 올해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